안녕하세요. 이번 교육을 맡게 될 ERPA 최상호입니다. 이번 교육은 저희 그룹사 관리를 진행을 할 건데요. 이 그룹사 관리란 본사와 그룹사 간에 사업자별로 업체 코드를 따로 부여해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그 업체 코드를 따로 부여를 해서도 본사 그룹사 간의 수주 발주 기능을 통해 가지고 서로 수주하고 발주하고 직배송권도 수주하고 발주하고 해가지고 매출 전표도 자동 이관되고 해가지고 하면서 서로 수주 발주를 매끄럽게 하고, 그 수주 발주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도 본사 그룹사 간의 상품 정보 이관 및 동기화도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된 메뉴입니다. 이 그룹사 관리를 그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미리 세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신데, 저희 우선 본사 계정부터 세팅을 할게요. 본사 계정에서 그룹사 관리 메뉴 들어오셔서 여기 보시면은 그룹사 연계 설정 가로치고 본사용, 여기 들어오시면은 처음에 유튜브 그룹사 저희 쪽에 요청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추가해드린 그룹사들이 이렇게 쭈르륵 나오실 거예요. 그러시면 여기 수정 버튼 누르셔서 본사 그룹사, 이 그룹사에서 본사를 어떤 거래처랑 연계할 건지 넣고, 그다음 이거는 그룹사의 거래처 중에 어떤 거래처로 보게 할 건지 해가지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 거래처 지정이 필요한 이유는 저희가 매출 정보나 매입 정보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건 그룹사 관리에서 매출 정보 이관해가지고 매출을 생성하고 혹은 매입을 잡을 때 저희가 그룹사가 아니라 거래처 단위로 해가지고 매출 정보, 매입 정보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 그룹사에 대해서 이 그룹사는 어느 거래처랑 연계가 돼 있어,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해주셔야지 매입이랑 매출 점표를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해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이 옵션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으신데, 주요하게 이 설정 말고 보셔야 될 게 옵션 설정이나 동기화 설정이 있으신데, 이 옵션 설정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다른 그룹사와의 수발주 거래 연동 허용, 이 그룹사, 유튜브 그룹사라는 그룹사가 만약에 다른 그룹사가 있으면은 본사뿐만 아니라 본사랑만 수주 발주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그룹사와도 수주 발주 거래를 하게 할 거냐 하시는 거고, 다른 그룹사 재고 수량 열람 허용은 다른 그룹사의 재고를 보게끔 열어줄 거냐 이신 거세요. 그리고 본사 상품과의 연계 설정 권한 부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중에 교육을 드리면서 안내를 드릴 부분인데, 이 그룹사 관리 보면은 상품 정보 이관이랑 상품 정보 동기화하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이거를 그룹사 쪽에도 열어줘가지고 보통은 본사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그룹사의 상품 정보를 동기화하고 업데이트를 하는데, 반대로 이 메뉴를 그룹사에도 열어줘서 그룹사가 본사 정보를 동기화하고 하는 과정을 할 수 있게 할 거냐라는 거고요. 그다음 본사 재고 수량 열람 허용 같은 경우에는 그룹사가 본사의 재고 정보를 볼 수 있게끔 할 거냐 이신 거세요. 그리고 동기화 설정, 이 동기화 설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체크를 하고 저장을 하게 되시면은 이 동기화 발주나 이런 부분 넣으실 때 데이터가 상품 동기화를 하실 때 데이터가, 발주는 그런 생각하죠. 상품 동기화를 하실 때 이 매입가는 본사 매입가, 본사 도매입가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는데, 체크를 하시게 되시면은 해당 부분 따로 항목을 바꾸셔가지고
동기화할 때 항목을 바꾸셔서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거 체크를 하셔야지만 항목을 바꾸셔서 넣을 수 있고, 체크를 만약에 안 하시고 하시면은 이렇게 따로 설정을 해주시고 이 설정한 걸로만 무조건 들어가실 거예요. 좀 취소하고, 그리고 저희 그룹사 연계를 거래처랑 연계를 해주셨잖아요. 이 매출 단가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주나 발주를 진행을 할 때, 이제 발주를 진행을 할 때 이제 단가 얼마로 발주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실 거잖아요. 그때 이 매출 단가 옵션을 바라보게 되는데, 발주 넣을 때 본사의 상품 정보에 인터넷가에 있는 거를 기본적으로 끌고 올 거야. 끌고 와서 입력되게 할 거야. 이신 거고, 이 매출 단가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 유튜브 그룹사 기초관리에 거래처 등록에 보시면은 여기 매출 단가라고 보이시잖아요. 이 매출 단가를 매출 단가 인터넷 단가라고 돼 있으신데 이거를 그대로 따라가실 거예요. 물론 여기서 수정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매입 단가, 도매 단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있는데 이 중에서 선택하셔가지고 하시면 여기 이렇게 바뀌시죠. 이거를 그대로 따라가게 되실 거고, 이거는 이제 그룹사의 기초 거래처 등록 쪽에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본사는 이렇게 미리 세팅을 해주시면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그룹사 그룹사 같은 경우에도 그룹사 관리에 그룹사 연계 설정 들어가셔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지금 연계형 거래처 코드가 들어가 있으시잖아요. 이거는 아까 저희가 본사에서 이 그룹사에서 본사를 어떻게 볼 거냐고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공통사항 보시면은 이 본사에게 상품정보 연계 수정 허용, 만약에 본사에서 상품정보를 업데이트해서 동기화를 진행해서 우리 쪽 상품을 바꾸래. 근데 그룹사 입장에선 우리 그거 싫어, 안 바꾸면 좋겠어 우리 본사가. 그럼 이거 체크를 해주시면은 안 바뀌게 되실 거고요. 마찬가지로 본사에게 상품 단가 연계 수정 허용 같은 경우에는 이거 체크를 해두시면은 체크를 해두시면은 본사에게 단가가 서로 동기화를 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그리고 재고 허용 같은 그룹들이 서로 할 거냐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 다 체크를 해놓으면 다른 그룹사가 있다면은 재고 수량을 보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유튜브라는 계정에서 지금 이 그룹사에 대한 재고 정보를 볼 수가 있게끔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설정은 이렇게 있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그룹사 관리를 통해 가지고 뭐 필요한 물건이 있어 그러면 그룹사 쪽에서 발주를 넣고 하실 건데, 그거를 하시기 전에 우선 상품 정보를 맞춰놔야 되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에 그룹사 쪽에서는 A라는 상품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줬어. 근데 본사에서는 그거를 보고 상품 정보가 서로 달라서 이거 B라는 상품이구나 하고 B라는 상품을 보낸다거나 이런 불상한 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본사와 그룹사의 상품 정보를 서로 맞춰놔야 되세요. 그거는 보통 본사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본사에서 그룹사 관리 메뉴 들어오셔서 본사 그룹사 간 상품 정보 이관이랑 본사 그룹사 간 상품 정보 동기화라는 메뉴가 있으신데, 우선 이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관 들어오셔서 조회하시면은 이렇게 양쪽 영역으로 나눠가지고 데이터가 보이실 거예요. 왼쪽 영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선택된 그룹사에 대해 가지고 이 노란색으로 된 거는 내 본사 쪽 상품 정보, 하얀색으로 된 거는 동기화된 그룹사의 상품 정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상품들이 이렇게 쭈르륵 나오실 거고, 이 상품 정보를 동기화를 하실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영역 같은 경우에는 동기화가 되지 않은 그룹사의 상품 정보들이 이렇게 쭉 나오실 거예요. 그럼 이제 동기화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동기화를 진행을 하실 때 먼저 짝을 지어둬야 되잖아요. 상품끼리 짝을 지어줄 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으세요. 첫 번째는 짝을 지어줄 게 그룹사에도 있는 경우, 혹은 본사에도 있는 경우. 그 다음 두 번째는 짝을 지어줄 게 한쪽에만 데이터가 있는 경우. 본사 쪽엔 있는데 그룹사 쪽엔 없어, 혹은 그룹사 쪽엔 있는데 본사 쪽에 없어 하시는 경우인데, 우선 서로 한쪽에만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만약에 이 스페셜 박스, 코타미 스페셜 박스라는 게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오른쪽에 없으시잖아요. 동기화도 따로 하얀색 줄로 나와가지고 돼 있는 게 없으시고, 그러면은 지금 오른쪽에 상품이 없는 건데, 이럴 때는 해당 건을 선택을 하시고 이 신규 등록을 누르시면은, 항공판을 신규 등록합니다. 신규 등록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신규 등록이 되시고, 스페셜 박스가 이렇게 짝이 지어지세요. 그리고 이렇게 신규 등록할 때 보시면은 이 매입가, 도매가, 인터넷가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이거를 체크를 해두시고, 만약에 매입가를 전부 다 체크를 해놨어 라고 하시면 기초정보에 있는, 상품 기초정보에 있는 매입가, 도매가 이런 가격들도 그대로 넘어가게 되실 거고, 만약에 체크를 매입가를 안 해놨어 하시면은 매입가를 제외하고 가격 정보가 넘어가게 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도매가 제외하시면 지금 이 상태면은 매입가랑 도매가가 제외하고 상품 가격이 넘어가게 되실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룹사 쪽에 있는데 본사 쪽엔 없어 라고 하시면은 여기서 선택하셔서 신규 등록 이걸 눌러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제가 말했던 나머지 케이스인 양쪽에 이미 상품 정보가 있는데 짝지어지지만 않았어 라고 하신다면은, 그룹사 선택하신 다음에 조회하시고 보시면은 페페론치노, 코타니 페페론치노는 상품이 여기 양쪽에 있잖아요. 양쪽에 있어서 이거 선택하시고 이거 선택하신 다음에 동기화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이거 나 언제 일일이 다 찾고 있어 라고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이게 상품이 많으면은. 그럴 때는 여기 더블 클릭을 하거나, 혹은 여기 동기화 대상 검색, 동기화 대상 검색이란 거를 하나 선택하고 누르게 되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찾아줘요, 상품을. 이때 찾는 기준은 여기 동기화 검색 기준이라고 있으신데, 상품명이나 상품명이나 규격, 뭐 공인 바코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으시니까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해가지고 찾아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거나 동기화 검색하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동기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페페론치노가 서로 동기화가 되신 거를 볼 수가 있으세요. 자, 이렇게 이관이랑 동기화 짝을 지어준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저희가 만약에 동기화 이렇게 짝을 지어놨어. 근데 뭐 본사 쪽에서 상품 정보가 달라졌어. 그러면 다시 업데이트를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룹사의 정보를. 그때 사용하는 메뉴가 그룹사 관리의 본사 그룹사 간 상품 정보 동기화세요. 여기서 이제 그룹사 선택하셔서 조회를 하시면은 제일 위쪽에 그룹사 아이디 안 적힌 거는 본사의 상품 정보. 이미
짝이 지어진 본사의 상품 정보인 거고, 그냥 조회하시면 짝이 지어진 것들만 나오실 거예요. 본사의 상품 정보, 그 다음 밑에는 그룹사의 상품 정보가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진 거 있으시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본사 그룹 정보랑 그룹사 정보가 서로 달라가지고 이거 동기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건들 나 이거 상품명 동기화해야 돼. 상품명 동기화할 거야. 기록 동기화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항목들 체크하셔가지고 저장하시면은 이렇게 선택된 항목들이 이제 조회된 상품들의 선택된 항목들이 동기화가 되면서 정보가 맞춰지실 거예요. 근데 나 이거 상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체크하기도 힘들고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다 동기화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은 여기 일괄 동기화라는 게 있어요. 아까는 여기서 체크해가지고 저장하시는 거는 이 조회된 상품에 대해서 그리고 체크한 항목에 대해서만 동기화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일괄 동기화를 누르면은 조회 내역과 상관없이 전체 항목을 동기화를 하실 거고, 만약에 난 조회 내역과 상관없이 전체 상품 특정 항목만 이제 동기화를 할 거야 라고 하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항목 선택하셔가지고도 가능하세요. 이렇게 저희가 서로 본사랑 그룹사랑 상품 정보를 짝 지어놓고 데이터를 서로 같도록 동기화를 해놨잖아요. 서로 업데이트를 최신화를 해놨으니까 이제 발주하고 수주하고 그다음 직배송 발주하고 직배송 수주하는 법 안내를 드릴게요. 안내를 먼저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직배송 발주랑 직배송 수주 프로세스를 먼저 안내를 드리고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간단하게 플로우 차트랑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안내를 드릴게요. 저희 발주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그룹사 쪽에서 본사 쪽에다가 보통 진행을 하는데, 뭐 그룹사가 어떤 상품이 많이 나가서 재고가 없어 혹은 이 상품이 더 필요해 라고 해가지고 발주 등록을 본사 쪽에다 나 이 상품 더 보내줘 라고 발주 등록을 하게 되시, 본사 그룹사 발주 관리 메뉴에서 발주 등록을 하시고, 그럼 이제 발주 등록을 한 거를 본사는 이제 본사 그룹사 수주 관리라는 메뉴에서 확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본사 쪽에서도 여러 가지 체크를 하게, 또 이거를 보내줄 수 있냐, 뭐 아니면 팔아도 되는 거 맞냐, 이런 거 확인한 다음에 이제 매출 전표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 본사 쪽에서는 이제 매출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매출을 발생해서 매출 전표를 생성하게 되고, 그럼 이제 본사 쪽에서도 팔았어 라고 하면 이제 배송까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본사 쪽에서도 해당 매출에 대해서 배송 전표를 생성해서 송장을 입력을 하고 이제 ERP에서 출고 처리까지 완료가 되면은 그룹사에서도 이제 이거 배송이 됐구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마찬가지로 본사 그룹사 발주 관리 메뉴에서 확인을 하실 거고요. 이 본사 그룹사 발주 관리에서 확인이 되시면은 이거 확인됐다. 그럼 실제로 확인하시고 물건이 왔어. 물건이 오면 이제 재고를 잡아야 되잖아요. 물건이 왔으니까. 그러면은 이 본사 그룹사 매출 내역 매입 처리에서 버튼 하나 누르셔가지고 매입을 잡으실 수가 있게 되세요.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프로세스 안내를 드렸고, 이제 직접 하는 법 본사랑 그룹사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우선은 본사 계정 말고 그룹사 계정으로 그룹사 계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너 어떤 물건을 필요해 라고 본사한테 요청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룹사 관리 메뉴에서 본사 그룹사 발주 관리라고 있으세요. 여기 들어오셔서 지금은 일반 발주이기 때문에 발주 탭
여기서 조회하시면은 이전에 발주했던 것도 보실 수 있으시고, 새로 발주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뜨실 거예요. 좀 더 키울게요. 창이 하나 뜨시게 되는데, 여기서 발주 대상 조회 하시면은 이제 연계된 모든 상품들이 나오실 거예요. 쭉 이렇게 그 본사 쪽의 상품 정보랑 그룹사 쪽의 상품 정보랑 짝지어진 상품들이 이렇게 쭈루룩 나오실 거고, 여기서 만약에 매출일을 클릭을 하고 기간을 정해서 1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조회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보이시는 거,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시는 거 보이실까요? 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면서 나 11월 1일부터 지금 매출이 설정해 놓은 기간 안에 매출이 있었던 것들은 이렇게 노랗게 표시가 되세요. 좀 더 잘 보실 수 있게끔. 그리고 이렇게 매출을 체크하시게 되시면은 수량도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발주 몇 개 할 거냐 수량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시는데, 이 수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발주 수량 보시면은 매출 수량이라고 돼 있고, 매출 수량 빼기 현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누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이 발주 수량 지금 선택해 놓은 거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이거를 잘 선택하셔가지고 조회를 해주시면 되시고, 만약에 이 수량이랑 단가가 기본적으로 불러와 줬는데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조금 변경을 줘야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시고, 변경을 해가지고 저장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 단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설정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시면은 본사 쪽에서, 잠시만요, 본사 쪽에서 흡사 관리에 여기 매출 단가 옵션이라고 있으시잖아요. 이거에 기반을 해가지고 그룹사의 이거에 기반을 해가지고 단가가 불러와지게 되세요. 이렇게 해서 필요한 거 체크해서 저장. 나 이거 6개, 나 이거 10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장을 하게 되시면은 발주 내역에 지금 접수한 것들이 보이게 되실 거고, 처음에 접수하셨을 때는 이렇게 신규 상태로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신규 상태로 보이게 되시면은 이제 본사 쪽에다가는, 나는 이제 보내달라고 요청을 다 하신 거세요. 그럼 이제 본사 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이거 처리하는 방법을 제가 안내를 드릴게요. 본사 쪽에서 이제 발주 요청을 한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룹사 관리 메뉴에 여기 본사 그룹사 수주 관리 메뉴 들어가셔서 맨 처음에 저희는 일반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일반 수주 탭에 조회를 그룹사 선택하시고 날짜 선택하셔가지고 조회를 하게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쭉 여러 건이 그룹사에서 발주를 넣은 건들이 이렇게 조회가 되실 거예요. 현재는 저희가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 상태이신 거고, 만약에 이거를 이 중에 이거를 처리를 할 거야, 한 건을 처리를 할 거야. 그러면 매출 등록이라는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이거는 그룹사한테 어쨌든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매출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체크하시고 매출 전표 생성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서
필요하시다면은 매출 단가 재설정. 저 설정 버튼 누르면은 매출 단가도 재설정 가능하세요. 이런 식으로 설정하시고 체크하셔서 저장. 물론 이거는 항상 해주실 필요는 없고 만약에 변경이 필요하시다면 하시는 거고요. 저장을 하시면은 상태가 매출 접수. 매출 접수는 이제 본사 쪽에서, 이건 그룹사 쪽에도 보여지는 건데, 본사 쪽에서 나 이거 확인했고 매출 접수했어, 매출 처리했어 이신 거고, 여기도 보시면은 그래서 본사에 매출 접수했다고 뜨실 거예요. 접수 체크되면서. 그럼 이제 실제로 그룹사한테 매출을 접수했으니까 물건을 보내야 되잖아요. 물건을 보내는 과정은 이 물류처리 들어가셔서 이 물류처리 같은 경우는 여기로 들어가실 수도 있지만 물류 재고 관리에 물류 관리로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들어가셔서 아까 유튜브 그룹사 체크한 거 이거네요. 등록 버튼 누르시고 배송 이제 일반 주문건이랑 똑같이 처리를 하시면 되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적용. 연락처를 제가 입력을 안 했네요. 이게 기본적으로 거래처에 있는 정보를 입력을 하는데 거래처 정보 입력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요. 주소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기존 주문과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실제로 수주 관리에서 보시면은 배송 처리로 바뀌신 걸 볼 수 있으세요. 이 배송 처리 같은 상태도 물론 그룹사에서도 보실 수 있으시고, 배송 처리는 이제 업체 쪽 본사에서 물건을 보냈어 라고 하시는 거세요. 그럼 본사에서는 물건을 보냈으니까 이게 발주 쪽에서는, 발주할 때 프로세스에서는 본사 쪽의 역할은 이걸로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룹사로 넘어가서 나머지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그룹사에서는 다시 조회를 해보시면은 아까 배송 처리로 바뀌셨잖아요. 이 배송 처리로 바뀐 거에 대해서 이제 재고를 잡으셔야 되잖아요. 물건이 실제로 도착하면은. 그럼 이거는 이 메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룹사 관리에 부분사 그룹사가 매출 내역 매입 처리 메뉴 들어오셔서 조회를 하시면은 이렇게 발주 넣었던 것들이 쭉 뜨실 건데, 여기서 이거 재고 잡아야 돼, 재고 잡을 수 있어, 배송 처리된 것들을 이렇게 체크박스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재고를 잡으실 때는 체크를 하시고 창고, 이거 어느 창고로 들어왔는지 선택을 해 주셔야 되세요. 저는 본사 창고로 잡을게요. 본사 창고로 잡아가지고 매입 전표 생성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매입 전표가 생성이 되시면서 실제로 재고에도 잡히실 거예요. 재고에 잡혔는지 한번 볼게요. 저희가 이거를 토대로 물류 재고 관리해서 보시면 오늘 5개가 본사 창고, 아까 저희가 선택했던 창고로 해가지고 매입 입고됐어, 재고가 잡히신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발주 넣고 수주하는 과정을 안내를 드렸는데, 만약에 내가 이거 잘못 넣었어. 업체 쪽에서 그룹사에서 본사에다 발주를 잘못 넣었어 라고 하시면은, 이 지금 이 신규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따로 처리를 안 하셨잖아요. 본사에서 따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삭제를 해주시 체크하시고 삭제를 눌러주시면은, 삭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취소가 되세요. 취소가 되면서 사라지셨는데, 취소가 되시고, 만약에 본사에서 이미 확인을 했어, 매출 접수를 했어 라고 하시면은, 본사에다가 이제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되는데, 본사에 전화를 하셔서 이거 매출 점수 삭제해 줄 수 있나요? 하셔가지고 매출 점수 삭제를 하게 되면은, 이게 매출 접수나 혹은 배송 처리였을 텐데 이 신규로 돌아오게 돼요, 상태가. 그러면은 그때 이렇게 체크해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시고, 만약에 매입 처리까지 다 했다 라고 하시면 매입 전표부터 삭제하고, 그 다음에 본사한테 연락해가지고 점표 삭제해 주세요 요청하시고 신규로 돌려서 삭제해 주시면 되세요. 그럼 이렇게 발주 넣는 과정, 그 다음에 본사에서 발주 수주하는 과정, 그리고 만약에 잘못했을 때는 제가 처리하는 방법까지 안내를 드렸고요. 그럼 이 직배송 발주를 제가 프로세스 먼저 안내 드리고 하는 방법 다시 안내를 드릴게요. 이 직배송 발주 프로세스는 맨 처음에 그룹사 쪽에서 뭐 온라인 주문이 발생을 하든지 오프라인 주문이 발생을 해가지고 해당 주문을 접수하고 매출 등록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본사 쪽에다가 이 주문에 대해 가지고 배송 처리 대신 해줘 라고 요청을 하셔야 되잖아요. 직배송이 배송을 대신 해주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요청을 해주기 위해서 본사 그룹사 발주관리 메뉴에서 발주 등록을 진행을 하시고, 본사 쪽에서는 본사 그룹사 수주관리에서 그냥 발주 프로세스와 마찬가지로 해당 건을 확인을 하고, 이거 들어왔네, 이거 가능해, 나갈 수 있어, 그러면은 매출 전표를 생성을 하시고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배송을 하셔야 되잖아요, 고객한테. 그래서 송장을 입력을 하고 출고 처리를 진행을 하면은 그룹사에서도 이게 배송이 처리가 됐구나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CS를 하거나 혹은 온라인 건이라면 송장 번호를 다시 사이트에 재등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송장 입력한 거를 그룹사 데이터로 끌고 들어오셔야 되세요. 버튼 눌러서 진행이 가능하신데, 끌고 들어오시는 과정을 송장번호 갖춰가지고 송장번호를 등록을 하시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매출이 발생한 거잖아요. 매출이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재고가 마이너스가 되세요. 하나가 나가는 걸로 처리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재고가 하나 나갔기 때문에 이거 재고 하나 나가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 그때는 본사에서 매입 전표를 생성해 가지고 재고를 잡아주는 식으로, 여기서 재고가 마이너스가 됐고 배송 처리 확인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가 됐고 여기서 플러스가 돼 가지고 최종 플러스 마이너스 0으로 맞춰 주셔야 되세요. 물론 그 과정은 본사 그룹사 매출 내역 매입 처리에서 진행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럼 제가 이제 실제로 하는 방법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할게요. 우선 그룹사에서 먼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본사 그룹사 발주 관리에서 저희가 미리 주문이나 이런 건 발생을 시켜놨어요. 조회를 하시면은 예전에 이미 직배송 발주를 등록해 놓은 건들을 보실 수 있으시고, 등록 버튼을 누르시고 나서
발주 대상 조회를 누르시면은 이제 연계된 상품들의 주문 정보 중에 연계된 상품들이 이렇게 쭉 뜨실 거예요. 주문 데이터 중에 이렇게 뜨시면은 이거 보고 나 이거 발주 본사에게 보내달라고 요청을 할 거야. 직배송 발주 등록. 여기서 저장 체크하시고 저장하시면은 발주 등록이 완료가 되는데, 이때 수량 같은 경우에는 주문 정보의 수량을 그대로 들고 올 거고, 수량 같은 경우는 수정이 안 돼요. 단가 같은 경우에도 주문 정보의 데이터를 다 들고 오게 되는데, 단가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시다면 수정을 하실 수는 있으세요. 근데 웬만하면 수정을 안 하시는 게 맞겠죠. 단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단가 같은 경우에는 주문 정보를 그대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저기 보시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본사 여기 매출 단가 옵션 있으시잖아요. 이 매출 단가 옵션을 바라보게 되실 거예요. 이 본사의 매출 단가 옵션. 그럼 다시 그룹사로 돌아가서 마저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조회하셔가지고 체크하시고 저장을 하시면은 이렇게 발주가 하나 늘어나셨죠. 발주가 하나 늘어나셔가지고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직배송 발주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그러면은 이제 나 이제 본사에게 요청을 했으니까 본사에서 확인을 하고 물건을 보내줘야겠죠, 고객사한테. 그러면은 본사 계정으로 넘어가서 하는 방법을 다시 안내를 드릴게요. 본사에서 이제 직배송 발주권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방법은 그룹사 관리에 본사 그룹사 수주 관리 들어오셔서 여기 직배송 수주 탭에서 조회를 해보시면은 아직 저희가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신규 건들, 상태가 신규로 보이는 건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거 매출 접수를 하고 배송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로 진행을 할게요. 여기서 매장 필요하시면은 매장 지정을 하시고, 창고 어느 창고에서 물건이 나갈지 선택을 하시고, 매출 전표 생성을 눌러주시면은 해당 건이 이렇게 매출 접수로 변경이 되면서 매출 전표가 생성이 되세요, 실제로. 그래서 보시면은 CRM에서도 물론 이렇게 조회가 가능하실 거고요. 이런 식으로 CRM에서도 조회가 가능하세요. 지금 맨 밑에 있는 건데 이렇게 수주 관리에서 이제 매출 접수를 하고 나서 해야 될 게, 저희가 아까 배송 처리를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배송 처리는 일반 주문건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조금 많은 프로세스를 거치는 거다 보니까 속도가 조금, 여기 유튜브 그룹사 이건데 개별 배송으로 올려서 지금 적용해주고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배송 처리가 완료가 되실 거예요. 그럼 이제 배송 처리까지 완료됐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수주 관리에서 아까 매출 접수했을 때는 이렇게 매출 접수로 보이는데, 지금 저희가 배송 처리를 하고 다시 조회를 해보면은 이렇게 배송 처리로 바뀌실 거고,
이제 그룹사에서도 이거를 확인하고 배송 처리가 됐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본사 쪽에서는 물건을 보내줬으니까 할 일이 끝난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룹사 쪽으로 돌아가 가지고 마저 처리하는 방법을 안내를 드릴게요. 그룹사 쪽에서 그룹사 관리에 발주 관리 들어가서 직배송 발주 보면은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배송 처리가 된 게 있어. 그러면은 이거를 운송장을 등록을 하고 이제 매입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운송장을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조회를 하시고 송장 번호 등록 눌러주게 되시면은, 지금 여기에 송장 번호 없으시잖아요. 이거는 본사 데이터라 가지고 송장 번호 있으실 거예요. 매출 접수해 가지고 체크돼 있고 배송 처리해 가지고 체크돼 있는 거 보이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회하시고 송장 번호 등록을 누르시게 되시면은 자동으로 운송장 번호랑 택배사가 들어가실 거고요. 여러 개, 이런 건들이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한 번에 다 들어가실 거예요. 조회된 것 중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시고 이제 송장 번호를 등록했어. 그 다음에 할 게 뭐냐? 바로 매입 처리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재고가 마이너스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매입 처리를 해서 0을 맞춰주셔야 되잖아요. 그거는 다른 메뉴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룹사 관리에 본사 그룹사 간 매출 내역 매입 처리라고 있으세요. 여기 들어오셔서 이제 매입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매출 내역 이관 처리 탭에서 조회. 그래가지고 이렇게 체크박스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잖아요. 있는 거는 이제 배송 처리랑 다 완료돼가지고 이제 매입을 잡으면 되는 건들, 운송장도 다 입력해서 매입을 잡으면 되는 건들이어서 창고를 선택을 해주시고 본사 창고에 선택하신 다음에 매입 점표 생성 누르시면은 이렇게 매입 점표 생성 연계 매입 점표에 데이터가 보이시면서 실제로 매입이 잡히셨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재고도 반영이 되셨겠죠. 재고 실제로 반영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아까 매입 잡은 게 여기 3개가 잡히신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안내를 드렸는데, 만약에 내가 발주를 잘못 넣었어. 직배송 발주를 잘못 넣었어. 이거 우리 쪽에서 재고 남아있어서 우리 쪽으로 보내기로 한 건데, 혹은 뭐 다른 이거 하면 안 되는 건데 해가지고 발주를 잘못 넣었을 때는, 이 16건일 때는 마찬가지로 체크하시고 삭제를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뭐 이미 접수를 해버렸어. 이미 본사 쪽에서 처리를 해버렸어. 뭔가 매출 접수를 했다든지, 혹은 배송 처리를 했다든지 해버렸어. 그러면은 다르게 처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르게 처리하는 법도 안내를 드릴게요. 실제로 신규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삭제해가지고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 신규건이 아니라 이렇게, 잠시만요. 본사에서 신규건에 대해 가지고 뭔가 처리를 했어. 이렇게 처리를 했어. 매출 점표 생성해가지고 매출 접수가 됐어. 라고 하시면은 그룹사에서는 이미 본사 쪽에서 처리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해버리긴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삭제가 안 되세요. 그냥 삭제 안 되시고 이 직배송 클레임 발주에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조회를 해보시면은 나오시는 게 당연히 없으실 거고, 예전에 기간 늘려서 조회를 해보면은 예전에 이런 식으로 했던 것도 보실 수 있으시고,
반품 이제 클레임 발주를 넣었던 것들을 보실 수 있으시고, 이 등록 버튼을 눌러가지고 클레임을 이거 취소 혹은 반품을 해주라고 넣을 수 있는데, 여기서 조회할 때, 이때 이 발주 타입이라고 있으시죠? 이 발주 타입에서 반품 요청을 체크한 상태로 조회하시고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되시면은 이제 들어가는 클레임은 반품을 요청하시는 거고, 이거는 취소 요청으로 하시게 되시면 취소 요청으로 등록이 되게 되세요. 이 반품하고 취소 차이는 본사 쪽에서 배송을 해가지고 배송 처리다 지금 상태가, 그러면은 반품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만약에 아직 매출 접수만 하고 배송 처리는 안 했어, 그러면 취소 요청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저희는 아직 매출 접수까지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취소 요청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서 등록 버튼 누르시고 조회 이렇게 하시면은, 좀 크게 볼게요. 조회 이렇게 하시면은 아까 저희가 했던 거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지금 클레임 넣을 수 있는 건들이. 그러면은 여기서 체크하셔서 저장을 하시면은 클레임 취소 요청이 들어간 거 보이시죠? 지금 이거를 취소를 했기 때문에 취소 요청이 들어가시고, 반품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시면 되세요. 여기서 물론 나 취소 요청을 잘못했어 라고 하시면 삭제도 가능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본사 쪽에서도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본사 쪽에서 이제 클레임 뭐 이거 들어온 거 없나, 취소해달라고 요청 온 거 없나를 확인을 하셔야 되세요. 먼저 지금 저희가 취소를 넣었는데 반품으로 조회를 하고 있어가지고 안 나왔네요. 지금 그럼 취소 요청을 한 게 지금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본사 쪽에서는 반품 취소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클레임 등록을 누르셔가지고 진행을 하시기 위해서 클레임 등록을 누르셔서 이 취소 반품 점표 생성, 잠시만요. 취소 반품 점표 생성을 누르시면은 승인이 되면서 반품 취소 혹은 반품 점표가 생성이 되실 거예요. 그럼 잘 생성됐는지 한번 볼까요? 잘 생성이 됐네요. 유튜브 그룹사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그 버튼을 누르게 되시면은 취소 처리 혹은 반품 처리가 되시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고, 그 본사 쪽에서 해준 건데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체크하시고 창고 선택, 물건 취소된 거니까 다시 재고를 맞춰 놔야겠죠. 클레임 좌표 생성, 창고 선택하시고 클레임 좌표를 생성을 하시면은 이렇게 해당 상품 매출 취소가 되시면서 보시면은 정표도 잡히셔서 재고도 잘 반영이 되실 거고, 실제로 한번 볼게요. 잘 잡히셨는지. 보시면은 마지막 건, 이 취소건도 이렇게 자동으로 잡히신 게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이걸로 교육을 마치는데, 저희가 제가 교육 끝까지 봐주셨으니까 팁 하나를 드릴게요. 저희가 맨 처음에 그룹사 관리에서 설정을 하시잖아요. 이 그룹사 말고 본사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룹사 관리에서 거래처 연계 설정을 하셨잖아요. 이 그룹사에서 이 부분을 설정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그룹사가 여러 개 있으면은 한 번에 30개 있으면 30개, 300개, 100개 있으면은 한 번에 하나 눌러가지고 하나 선택하고 넣고 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럴 때는 그룹사 관리 메뉴에 그룹사 거래처 설정이라고 있으세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일괄적으로도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이렇게 추정해가지고 뭐 그룹사 복사해서 쭈르륵 넣으시고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세요. 여기 위에는 그룹 본사 쪽에서 그룹사를 어떤 거래처랑 매핑할 지고 아래쪽에서는 예, 그룹사 쪽에서 본사를 어떻게 매핑할 건지 어떻게 어느 거래처로 볼 건지 하시는 거세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좀 많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본사 그룹사 거래처 설정에 들어가가지고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